안녕하세요, 모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강부 센터장님과의 빠방 방송 함께 해주셨어요. 아마 생방송으로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지 않았을까. 당분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단기 바닥 다진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게 다음날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바로 반등하던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이틀 연속 15% 급등도 나타냈습니다. 이거 빠방 효과인가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큰 악재였던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발표한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로 생산 차질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나아질 일만 남았다는 인식에서일까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운수장비 업종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주들이 시원하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줄까요? 과연 자동차주들은 최고의 한 달을 보내게 될지 아니면 반짝 상승에 그칠지 오늘도 부지런히 전문가들 의견들 모아서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자고요.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 그룹주 전반에 대한 증권사 시선 바로 확인해 봅니다. 현대차입니다. 연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4분기 중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엇갈려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2022년 중반 이후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임러,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 CEO들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중구난방이거든요. 신영증권은 일단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적어도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리포트 읽어볼게요. 생산 차질 문제가 길어지면서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분기 실적을 프리뷰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판매 감소와 비우호적인 환율을 지적하면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기존에 전망했던 3분기 영업 1조 7천억 원보다 낮은 1조 4,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내수 판매 감소와 북미 판매 둔화가 타격 요소였다고 해요. 현대차의 9월 전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해졌는데 작년 9월보다 22.3%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올 들어 가장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판매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고요. 2분기에 그나마 실적을 견인했던 북미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3분기 판매량 중에 가장 최악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환율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3분기 기말 원달러 환율 급등이 수출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어쩌죠? 다른 증권사 의견도 비슷합니다. DB금융투자의 3분기 프리뷰도 보수적이었습니다. 3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1조 6,692억 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빌리는 계속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어져서 다음 분기 전망, 내년 전망 찾아보게 되던데요. 4분기는 나아질까요? 신영증권은 4분기에도 글로벌 도매 판매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차가 2022년에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봅니다. 생산이 정상화되고 성공적인 신차 효과로 소매 판매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주가 재평가를 기대해보자고 하는데요. 또한 내년 EGMP 플랫폼의 성공적인 도입도 매력 포인트고, 수소사업 확대 전략 같이 큰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6조, 8조 7천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하향시키긴 했지만 매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덧붙여 DB금융투자에서도 2022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유럽 자동차 시장의 성장, 미국 시장의 성장도 기대 포인트고요. 투싼 아이오닉5, GB60과 같은 다양한 신체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또 아이오닉6가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2022년은 회복의 원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빌리 여러분, 현대차를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장기로 보실 분들은 올해를 잘 넘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 살펴봅니다. 기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10월 7일 6% 반등 났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1년 동안 고점에서 약 20% 이상 내려온 거 보면 답답하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황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아프니 덜 아프니 수준이지만 그래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맷집이 강한 상황입니다. 또 3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체크해봅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같이 겪은 것 같은데 선방하나요? 읽어보니까 생산 차질이 계속 되고는 있대요. 그렇지만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판매가 많이 돼서 방어를 해준답니다. SUV, MPV 차종 판매 증가로 수익성 개선은 3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3분기 판매와 실적 예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2,2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8% 증가를 내다보고 있고 DB금융투자랑 비슷한 얘기를 썼습니다. 내수 판매가 준 대신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인도 시장에서 성장 스토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기아의 셀토스 있잖아요. 인도에서 최다 판매 SUV로 등극한 거 아세요? 셀토스 글로벌 판매량 절반을 인도에서 싹쓸이했다는 거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작년보다 인도에서 자동차 판매가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신차 출시가 작년이나 올해보단 좀 적겠지만 글로벌 인기 모델인 스포티지와 기아의 첫 eGMP 적용 모델인 EV6의 본격적인 판매가 예정돼 있죠. 내년엔 유럽 판매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상황이에요. 단, 신영증권인 유의점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유지되기 위해선 인기 모델의 생산 공급이 제때제때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8월 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재고가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1.6개월까지 감소하면서 판매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만약 지금과 같이 재고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야말로 연초 대비 약 마이너스 34% 하락한 상황이죠. 현대자동차의 주요 그룹주 중에 하락이 특히 두드러져서 주주분들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전망이 궁금해서 리포트 읽어보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더 헷갈리게 하는 리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목표 주가 보이시나요? 이 온도차. 33만 원, 34만 원 속에 42만 원 목표가. 참고로 이 42만 원이라 함은 현대모비스가 2011년에 기록했던 역사적인 신고가 41만 6,500원도 넘은 가격입니다만 어떤 근거로 가격을 매겼을까요? 42만 원을 제시한 NH투자증권 리포트부터 읽어볼게요. NH투자증권은 2022년 현대모비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해보자고 합니다. 결국 이 가격은 미래 성장 가치를 고려한 가격인 거네요. 당장의 모듈 사업이 좀 어렵긴 해도 앞으로 비중이 확대될 전동화 사업 부분의 성장성에 주목하자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모델을 탑재한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전동화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는 인기 모델이고 EV6는 인기를 모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아이오닉5, EV6를 등에 업고 현대모비스의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성장을 위해선 인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는 3분기 실적 부진 지속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의 중국 내 리테일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모듈 부분의 수익성 부진을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을 제시했고요. 33만 원을 외친 메리츠증권도 실적 개선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10년 연속 영업이익률 하향세를 꼬집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와 비교해서도 현대모비스 주가 매력도가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공급처로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와 기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했던 현대모비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전기차 사업부의 적자도 지적했습니다. 극적인 실적 반전을 위해선 전기차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상황인 듯해요.
네, 결국 현대모비스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미래 잠재력을 보느냐, 현실을 직시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진통을 견디시겠나요? 이 현명한 선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위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가 나왔네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3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하자고 합니다. 역시나 고질적인 문제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8,499억 원, 36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갈수록 자동차 부분은 생산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 기계 부분은 적자 축소를 넘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정상화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인데 자율주행 BEV 개발 및 판매 확대라는 그룹의 성장 방향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를 가져도 된다면서 투자금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DB금융투자에서는 2022년 러시아 내 생산량 증가와 러시아 엔진 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내다봤고요. EGMP 플랫폼으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투자가 하나둘 증가하는데 현대위아가 그 과정에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 상향, 목표 주가도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만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벤더죠. 만도는 자동차의 샤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부품업체로 현대모비스와 쌍두마차격으로 내수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외에도 GM, 북미 전기차 업체, 중국과 유럽 OEM 등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해서 고객사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면서 사업 안정성도 우수한 곳이기도 해요. 게다가 국민연금이 눈독 들이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이 9월에 주식시장에서 1조 9천억 원을 팔고 나간 상황에서도 만도의 지분은 기존 8.82%에서 10.03%까지 늘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NH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추정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사업구조 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둘의 동거가 있었는데 결이 다른 샤시 사업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버렸고요. 새 출발하면서 각각의 시장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쩌면 만도가 지금은 ADAS 분야에서 하드웨어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분할 이후에 자율주행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은 사업구조 개편을 거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객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매수 유지 의견을 목표 주가는 7만 7천 원을 제시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당장 3분기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내년에 현대, 기아를 비롯한 고객사들이 인도에서 판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인도 지역의 매출 28% 증가, 그리고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7조 99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4,480억 원, 각각 올해보다 16%, 49% 증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증권사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아쉽지만 다수의 자동차 관련주들은 11월, 12월 인내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망에서도 나왔듯이 내년은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찬바람 조금 더 견디셔서 내년에는 인내 결실을 맛볼 수 있길 모빌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